첫 번째 이슈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재료 소멸이네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림도 보이고 저게 기차인지 로봇인지 지금 다양한 그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이슈 열어볼게요.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가 바로 나왔네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오늘 주가는 하락을 보이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당연한 징크스라 봐야 하는 걸지 아니면 이제는 살짝 쉬어간다고 봐야 되는 걸지 주가 향방을 한번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좀 실적을 내줬던 이번 분기였어요. 근데 아직 세부 실적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이게 확신을 가져도 되나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먼저 이 삼성전자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광유정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 또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목표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가 국내 증권사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높여서 불러봐야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연초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또 14만 원대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완전 이제 퀀텀 점프 돼버리면서 24만 전자까지 이야기하는 곳들도 지금 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우주의 기운이 다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만큼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관련 이제 시세가 좀 끌어올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도 약 2달 정도 시세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 이제 중순경쯤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간의 좀 행보 구간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들 나왔었는데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이 항상 늘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딱 지난 12월 달 말부터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더니 연초 랠리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제가 방송 나오면서 14만 전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무난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부근에서 횡보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략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14만 전자까지 올라가면 40% 정도의 사실 수익 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지금 구간에서부터 신규 접근한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오늘은 윗꼬리가 달린 지금 문봉 캔들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인 또 조정을 한번 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시거나 비중에 대한 관리를 좀 하면서 좀 테크니컬하게 이제 좀 가야 되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14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는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 지금 연초에서 상반기까지는 관련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퀄컴과 또 공급 계약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AMD 쪽에서도 지금 공급 계약에 또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빠르면 2월 중에 엔비디아 그 HBM4 컬텍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 보자면 상반기 6개월 내내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좀 추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2월 달까지 관련 랠리가 지속적으로 그대로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지금 이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올라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일단 발이라도 담그시면서 추세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일단은 조금 더 눈높이를 더 높여서 16만 전자까지 일단은 긍정적이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20만 원대 이상 바라보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도 그리고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상단룸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14만 전자까지 좀 찍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유정 대표님 또 인터뷰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좀 전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삼성전자도 그 안에 발맞춰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분할로 좀 담아보면서 포트폴리오에는 꼭 넣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송률 전문가님의 좀 의견도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올해 뭐 영업이익 100조 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좀 기회일까요? 예, 저도 일단은 뭐 단기간으로는 변동성이 더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잠정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25년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가셔야 되고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네 번째로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2018년 반도체 한번 사이클이 좋았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MX 부분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부문이죠. 모바일 부문이 어느 정도 견인을 했으면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MS 부문이 계속해서 DS 부문이죠.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달 말에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HBM4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출하량 가격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7만 원, 1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하반기에는 루빈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다르게 단일 사업부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사업부도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제 꺾일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곽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수급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도 좋은 자리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짧게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이닉스 ADR 관련해서 내일 좀 발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너무 좋게 나오면서 우리도 20조 할 수 있어라 뭐 이런 루머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꾹 기다리면 될까요? 예, 뭐 하이닉스 지금 뭐 증권사별로 다르긴 한데 목표 주가가 9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제시가 된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 앵커님께서 약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요 구간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걸 좀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거래량도 우상향하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두 종목 다 반도체 투톱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H200칩 미국 쪽에서는 팔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 쪽에서 선결제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게 라면서 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AI 랠리 쪽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일까요, 대표님? 사실 그만큼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기술력 부문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관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AI 칩을 자체적으로 빠르게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런 엔비디아 칩을 들여와서 먼저 계속 이런 첨단 산업이나 공정 쪽에서 AI를 돌리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우선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적어도 이번에 이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매출액이 거의 한 7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판매가 됐었던 블랙웰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출시가 될 루빈까지 합하면 그런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H200 칩에 앞서서 그거보다 더 낮은 사양의 H20 칩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납품을 하다가 그게 한번 수출이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매출도 이제 고려를 해서 미국에서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과 이제 같이 정상회담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H200 칩도 수출 규제를 좀 이제 풀어주면서 완화적인 그런 이제 포지션을 이제 취한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구매 금지 이거는 좀 언론사 쪽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H200이 이제 판매가 되려고 하자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H200 칩을 거의 한 200만 장 정도 지금 선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첨단 산업에서도 이 엔비디아 칩이 정말 필수적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 H200 칩이요. 지금은 이제 블랙웰에서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블랙웰 바로 이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 거는 더 낮은 사양이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력도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빠르게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 엔비디아만큼의 그런 이제 기술력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올리려면 필요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막는다 한다면은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기술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워낙 이렇게 수요가 또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많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대규모 구매에 나선 걸 보고서 좀 당황스러워서 잠깐 좀 주식에서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잠깐만 우리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요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개별 기업들 상대로 H200 지금 수요 규모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겠다라고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니까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 쪽에서 기업들이 H200 칩을 구매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중국산 AI 칩도 함께 구입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산 칩이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이제 구매를 재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미 지금 현재 범용 GPU보다도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AI 칩 자립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시차를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밀린 것도 이런 이슈의 영향을 좀 일부 받았을 수도 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슈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이런 이제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또 다시 이제 재개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한 이야기 좀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재료 소멸 키워드 안에서는 좀 로봇을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로봇이 CES 이슈 이후로 살짝 주춤한 모습이 오늘 대형주들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재료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SBB 테크만 보더라도 11월 달 대비했을 때 최근에 100%가 올랐습니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SBB 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11월 달에 3만 원이었는데 최근 주가가 9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같은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 전망을 해도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죠?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악성 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좀 눌렸던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단순히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기대감 혹은 실적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100%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봇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니까 효율이 30%가 올라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저는 로봇 수요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로봇 관련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연한 기대감에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여기서 죽은 테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게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나는 좀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홀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익률에 양심이 어딨나요?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네. 그렇죠? 예, 양심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로봇 관련해서는 실적이 연계되는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오히려 실적이 좀 찍히는 쪽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자동차랑 로봇을 같이 갖고 있는 쪽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제 자동차를 아마 메인 캐시카우로 갖고 있고 신사업을 이제 로봇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현대 모비스도 해당이 되고 현대 위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순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로봇의 매출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시더라도 큰 비중 말고 좀 적절한 비중 안에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너무 많이 이슈화됐던 섹터라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송률 전문가께서는 로봇이나 뭐 자동차 부품, 로봇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